엑셀 2013 강좌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러 가지 수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텐데요. 첫 번째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, 두 번째는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, 세 번째는 할인율을 계산하는 방법, 네 번째는 성량률을 계산하는 방법, 이렇게 각각 나누겠습니다.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공식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. 첫 번째는 포함일 경우입니다. 즉 포함이라는 얘기는 원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 그때 얘기입니다. 이때는 계산 공식이 원금에다가 곱하기 합니다. 그 다음에 110분의 10을 나누어서 나온 값을 원금에다 곱하면은 이 부가세 포함 가격이 되고요. 즉 이거를 좀 더 나눠버리면은 좀 더 쉽게 하게 되면은 원금 곱하기 11이 되겠죠. 110분의 10은 11이 되죠.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부가세가 미포함일 경우, 즉 원금의 부가세가 미포함일 경우 원금 곱하기 10%를 하시면 됩니다. 부가세는 우리나라에서 10%죠. 그렇기 때문에 10%를 곱하시면 간단하게 하게 되고요. 자, 요거 한번 볼까요? 보시면은 부가세가 원금이 800만 원이고요. 부가세가 포함일 경우와 미포함일 경우, 즉 원금의 미포함을 뜻하는 겁니다. 나타냅니다. C3 800만 원이죠. 원금입니다. 그 다음에 곱하기 110분의 10을 하게 되면은 72만 7,273원이라는 부가세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포함일 경우 F3 곱하기 10%를 하면 부가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80만 원이라는 부가세가 나오게 됩니다. 즉 이 두 가지를 보면은 80만 원과 72만 7천 원, 원금은 800만 원 같은데 원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어느 게 유리합니까? 단위 사용자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렇죠? 80만 원, 약 한 7만 3천 원 가량이 더 많아지죠.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? 세무당국, 그러니까 뭐 정부 국세청이죠. 국세청 입장에서 이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부가세 별도로 해두면은 신고 안 하는 사람이 많죠.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. 또 신고를 하더라도 적게 그러니까 적게 신고하는 사람도 많고, 그리고 또 문제는 요즘에 항상 문제가 되어 있는 지하 경제 양성화라는 거. 양성화. 이게 될까요?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? 원천 징수하는 거죠. 원천 징수.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예 원금에다 포함시켜 버려서 신고하는 게 훨씬 더 국세청 세무당국에서는 이익이라는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부가세는 이렇게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. 그럼 두 번째 세율 계산입니다. 어, 세율은 세율을 계산할 때 공식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, 세율은 일단 1 마이너스 원금분의 수령액입니다. 이게 바로 세율 계산 공식이고요. 세율 1 마이너스 원금분의 수령액. 자, 이렇게 하면은 세율이 계산되고요. 그러면 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? 수령액. 원금 곱하기, 그렇죠? 원금이 1로 가야 되죠?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이 되는 거죠. 이렇게 가서. 그 다음에 계약금.
계약금은 요게 1로 내려갑니다. 1 마이너스 세율분의 수령액이죠.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율 한번 볼까요? 첫 번째 항상 이꼬로 하셔야 되고요. 1 마이너스 원금분의 수령액이라고 했죠. 여기서 원금이라는 걸 뭘 뜻하는 겁니까? 계약금을 뜻하는 거죠. 계약금. 음, 잠깐 뭐 좀 생각한다고요. 계산이 올라갔다가 수령액이 내려가서 원금 곱하기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곱하기로 바뀌어야 되고 1 마이너스 세율. 그 다음에 계약금은 세율 1 마이너스 세율 이게 위로 수령액이 위로 올라가고 네, 맞네요. 네. 자, 원금 나누기 수령액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나오죠? 시사 나누기 C3 세율은 29%입니다. 그러면 수령액은 원금 곱하기 현재 원금이 계약금이라고 했죠.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세율 29%. 자, 맞죠? 수령액이 355만 그대로 나옵니다. 그다음에 계약금 해볼까요? 계약금은 수령액 1 마이너스 세율분의 1 마이너스 세율분의 나누기 수령액. 자,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값을 계산하고 있네요. 자, 500만 원 그대로 넣고요. 그렇죠? 맞죠? 자, 그 다음에 할인율 계산하는 건데요. 할인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인된 금액입니다. 할인된 금액.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뭐 할인율이 몇 퍼센트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게 되죠. 그때도 할인율을 계산해서 얼마만큼 금액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역시 할인율도 계산 공식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. 이게 1 마이너스 판매 그다음에 단가 곱하기 수량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판매를 계산할 때는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판매량이 계산이 되죠. 자, 할인율 계산합니다. 1 마이너스 판매가 35,000 나누기 그 다음에 단가 곱하기 수량 갈로를 두 번 달아주고요. 자, 3% 할인율을 갖고 있고요. 판매는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. 자, 역시 두 개의 금액이 같다는 걸 볼 수 있죠. 그러면 정확한 값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성장률 계산하는데 성장률이라는 것은 전년도보다 올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.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고 플러스 성장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성장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. 플러스 성장을 할 경우에
이 계산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실적 마이너스 과거 실적, 그 다음에 나누기 과거 실적. 이렇게 하시면은 성장률이 구해지게 되죠. 자, 여기다가 볼까요? 이걸 한 다음에 현재 실적에다가 금년도 실적에서 작년 실적, 그 다음에 과거 실적을 이렇게 나눠 버리시면 성장률이 나옵니다. 자, 값을 구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하시기 좋습니다. 역시 가로 열고 금년 실적, 과거 실적 나누기 과거 실적 마이너스 14% 되네요. 전부 마이너스인데 유일하게 11%만 증가했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성장률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.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연평균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.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계량 단위 있죠. 뭐 평을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계량 단위 뭐 이를테면은 평이라든지 몇 평 몇 평, 그다음에 몇 건, 몇 돈 이런 것들을 뭐 인치로 바꾼다든지 또는 미터로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죠. 이때 계량 단위를 바꾸는 함수는 컨버터입니다. 컨버터. 컨버터에다가 셀 주소, 그다음에 바꿀 아니죠. 단위, 콤마 단위가 나오는데요. 이때 첫 번째 나오는 단위는 평근 요겁니다. 평이냐, 근이냐, 돈이냐 이걸 나타내고 두 번째 나오는 단위는 바꿀 단위입니다. 그러니까 평을 뭐 제곱미터로 바꾼다든지 또는 근을 그람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. 이럴 때 쓰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아마 좀 알아봤습니다.